대뉴욕지구 한인 상록회가 플러싱 상록하원의 운영권을 되찾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류 감사원장이 뉴욕시 새 예산안에 대해 이견을 표명했습니다. 또다시 외설사진 파문을 일으킨 앤서니 위너 전 의원이 시장직 도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선거구 가운데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20선거구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 상록회가 지난해 운영권을 박탈당한 플러싱 상록하원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상록하원 회원들의 평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록하원 회원들은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상록화원의 원활한 운영과 평화를 위해 운영권을 다시 대뉴욕지구 한인 상록회로 넘겨야 한다. 오늘 뉴욕 한인 상록회와 퀸즈 한인회는 상록화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권 이관을 주장했습니다. 상록회 김산욱 회장은 몇몇 상록화원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을 위협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어 평화가 깨지고 있다며 공원국 그린선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운영권 이관을 촉구했습니다. 화합도 없고 단결도 안 하는 우리 동포들을 배신하는 자에게 무슨 타이틀이라는 걸 주고 해가지고 그 타이틀을 받은 사람이 그린썸의 힘을 얻어가지고 한인 이 멤버들한테 막대하게 이 권력을 행사하고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록회관을 관리하는 그린썸 관계자와 상록화원 회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상록화원의 한 관계자는 상록회에 직접 납부했던 연회비를 공원국에서 직접 관리해 재정적으로 투명해졌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 사이도 오히려 더 돈독해졌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상록회가 운영할 때 벌어졌던 화원에서의 음주와 고성방가 등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거를 되찾아간다고 이 일을 또 말썽을 부리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일에 지금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는데 왜 와서 기자회견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미 상록회는 여기서 나갔는데 왜 그거를 다시 찾겠다 이러는 거는. 한편 오늘 기자회견 중 상록화원의 한 자원봉사자가 기자회견을 저지하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난동을 부린 자원봉사자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명섭 씨에게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출동한 경찰에게 노 씨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자원봉사자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노 씨는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쯤 풀려났습니다. 상록화원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쪽과 지키려고 하는 쪽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양쪽이 대립각을 세우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토머스 디 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그리고 존 류 뉴욕시 감사원장 등은 연례 재정 감사 모임을 갖고 내년도 뉴욕시의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지난달 통과한 시 예산안을, 류 감사원장은 증액된 예산안을 제시해 이견을 보였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맨해튼 루터넌트 거버너 오피스에서 열린 뉴욕주 재정감사 연례 모임. 올해로 뉴욕시장직을 떠나는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과 역시 올해로 뉴욕시 감사원장직을 떠나는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이 뉴욕시의 새 예산안을 논의했습니다. 블룸버그 시장은 자신의 임기인 지난 12년 동안 세금을 동결하면서도 시 예산이 균형 잡히게 사용되어 온 점, 특히 지난해 예기치 못한 허리케인 샌디에도 예산안을 알맞게 분배한 점을 강조하고 시의 장기 경기 침체에도 직장시장 활성화, 시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공공주택 사업, 공공시설 유지, 치안 문제 개선 등의 후한 점수를 주며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699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소개했습니다. The budget we announced last month with the help of the City Council Speaker, Christine Quinn, will help us build on these gains. The budget was delivered balanced and on time, just as our budgets have been for each of the last 12 years.
It preserves essential services without raising taxes on New Yorkers. It increases city support for priorities we share with the council. 잔 리우 감사원장도 블룸버그 시장 임기 동안에 균형 잡힌 시 예산과 세금 안정화는 인정하면서도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밝힌 양적 완화 축소 계획이 뉴욕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블룸버그 시장이 발표한 예산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장 뉴욕시가 떠안고 있는 부채와 블룸버그 시장이 약속한 도서관 지원, 은퇴자 연금과 30만에 달하는 공무원 건강보험 보조에만 40억 달러가 소요된다며 시의회보다 38억 달러 많은 736억 달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In total, we believe that fiscal 14 budget holds $3.7 billion in risks, which are partly offset by our tax revenue forecast, which is about $797 million higher than City Hall's. 뉴욕주 재정감사 연례 모임은 매년 7월에 모임을 갖고 뉴욕시의 지난 분기 부채 여부와 채무 이행 여부, 재정 상태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반성하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추문 사퇴 후 재기를 노리고 있는 앤서니 위너 전 의원이 한층 수위가 높아진 음란 사진으로 또다시 파문에 휩싸였는데요. 위너 전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지만 시장직 도전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트위터 팔로워였던 여대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부적절한 사진을 보냈던 앤서니 위너 전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사실 무근이라며 잡아떼다가 사진이 공개되자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월 돌연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외설사진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파문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뉴스 매체 더 더티닷컴은 어제 위너 전 의원이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부적절한 사진을 교환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이 여성은 위너 전 의원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며 사람들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공개를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위너 전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보도의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면서도 뉴욕 시장직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다시 터진 외설사진 스캔들로 정치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시기적으로 사퇴 후 1년 만에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지만 유권자들은 이제 그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여론이 악화되면 결국 위너 전 의원은 시장 후보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51개 선거구 가운데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20선거구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키세나팍 등이 포함된 20선거구의 거주 한인 인구는 약 19,000여 명으로 중국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키세나팍이 포함된 피터쿠 의원의 20선거구는 한인 19,88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어제 발표한 센서스국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20선거구는 전체 아시안 거주민 가운데 중국인이 66,65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5%를 차지한 한인이었습니다. 20선거구 다음으로 한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은 다니엘 헬러란 의원의 지역구인 19선거구였습니다. 베이사이드, 칼리지 포인트, 와이스톤, 베이테라스를 포함하는 19선거구에 거주하는 한인은 18,500여 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지역구는 마크 웨프린 의원의 23선거구로 1,200여 명이 리들렉과 더글라스톤, 프레시 메도우, 오클랜드 가든 등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한인 거주민 인구는 총 10만 1,995명으로 중국과 인도 다음으로 아시안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서민 임대 아파트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만큼 수입에서 주택 관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저소득층일수록 더한데요. 퀸즈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 접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 사무실과 피투쿠 뉴욕시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퀸즈 플러싱 공영주차장에 건립 중인 마케도니아 플라자 서민 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약 2달이며 이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해 보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1,540달러 이하, 2인 가구는 41,240달러 이하로 5%는 공무원, 7%는 장애인, 50%는 커뮤니티 지역 주민에게 우선 자격이 주어집니다. 월 임대료는 스튜디오와 원베드룸은 600에서 1,000달러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케도니아 플라자 임대 아파트는 14층 총 142채 규모로 스튜디오 27채, 원베드룸 58채와 투베드룸 55채, 그리고 3베드룸은 2채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플로싱 유니언 스트리트과 37 애비뉴 코너 공영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주상복합 마케도니아 플라자는 내년 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 의원 사무실 측은 소득 제한을 고려할 때 노인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타운이 안전하고 청결할 것과 신속한 고장 수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에서 지난해 여름 주민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은 곳곳에 가로등 고장이었는데요. 그 외 타운에서는 치우지 않고 방치된 나무나 동물 사체, 아이스크림 트럭의 소음 등이 지적됐습니다. 뉴욕대 퍼먼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2년 7월에서 8월 뉴욕시 지역별 민원 신고 전화 311 불만 접수 현황에 따르면 플로싱 지역 주민들을 가장 불편하게 했던 것은 가로등 고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공공시설물에 대한 장애인 접근 불편, 비상구 이용 불가 등 노 액세스가 두 번째였으며 불법 주택 개조에 대한 불만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역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이사이드의 경우 플러싱과 마찬가지로 가로등 고장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이 접수됐지만 두 번째는 떨어진 나무까지, 세 번째는 길거리에 방치된 죽은 나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불만은 가로등 고장이었지만 불만의 종류는 신고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맨해튼 소우는 난폭 운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는 길거리 낙서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할렘은 해충과 소음이 주민의 주 불만으로 지적됐습니다. 브롱스 북동쪽의 경우에는 길거리 아이스크림 트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큰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션 파크웨이 사우스는 길거리에 방치된 동물 사체가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고충거리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벤 그로스는 주민들의 삶이 풍족하지 못한 지역일수록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녀들의 교육비 증가는 최대의 고민인데요. 부모님들의 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있지만 학비는 뛰고 있습니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녀의 양육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 이어 교육비와 식비, 교통비, 잡비, 건강보험비와 의복비 등입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했지만 그중에서도 교육비는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미 가정에서 자녀의 대학 학비를 비롯한 각종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은 연평균 21,178달러였습니다. 전년도보다 5.6%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직후와 비교하면 오히려 12% 떨어졌습니다. 학자금 전문가들은 대학 학비가 그동안 가파르게 상승해 온 것과는 달리 각 가정의 교육비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지 않은 이유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학비가 저렴한 대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